안녕하십니까? 오늘 진로정책학술제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은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요즘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의 꿈, 성장, 행복을 지원하는 김포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담당 장하사 성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대표로 나오게 된 김포등학교 2학년 김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의 성장을 지원, 지지하는 장기고등학교 정은선 교사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성지연 장학사님, 장기고등학교 정은선 선생님, 김포고등학교 김민규 학생,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선택과 책임의 시작, 고교학점제, 2021년 진로정책 학술제 지금 시작합니다. 고교학점제, 말 그대로 대학처럼 고등학교에서도 수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듣고 학점을 채워 졸업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세 분과 함께 고교학점제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학사님, 고교학점제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교학점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학부모님들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육과정을 보시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이수해야 하는 총 학점이 192학점으로 정해지는데요.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학점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학점을 제시합니다. 평가 제도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제시되는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고교 학점제가 된다면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정해진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학점을 취득하며 또 성취 수준에 미도달했을 때에는 미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를 보시면 교육과정 편성은 영역별, 단계별로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요.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업 평가가 이루어진 후 지금은 출석 일수에 따라 졸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점제가 진행이 된다면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이수, 그렇지 못했을 때는 미수 예상이 됐을 때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취득 학점이 누적이 되었을 때 졸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곧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25년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2020년부터는 마이스터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김포의 14개 고등학교 중에 유일한 특성화 고등학교인 김포 제1공고에서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12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부터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평가 제도를 바꿔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는 25년에 시작된다고 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교학점제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에 정해진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1반, 2반, 3반 학급 편성이 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된다면요, 1학년에는 공통 과목의 필수 과목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1학년 1학기 때부터 다양한 과목을 탐색하게 되고요. 2학기 때 수강 신청을 하여 2학년, 3학년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 편성이 됩니다. 그럼 과목을 선택할 때 궁금하죠?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요?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고 자신의 꿈을 위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별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그 과목이 상대평가로 진행이 된다면 속상하겠죠. 그래서 평가 제도로 바꾸어서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에 따르는 절대평가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교 학점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자, 이 고교 학점제란 학생의 선택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공통 과목 중심으로 수강을 하게 되고요. 2,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단위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그 수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 개설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다양한 꿈과 진로 적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밖 지역학습장을 발굴하여서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교학점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교학점제는 마일서고는 작년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지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2025년부터 우리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성취평가제가 진행되는 고교학점제의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네, 장학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포만의 특성화 교육과정, 한울타리 교육과정은 무엇인가요? 네, 김포 하늘다리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지역은 작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2년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란 단위학교의 개별 교육과정을 넘어서 학교 간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김포 지역의 여러 유관 기관과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서 우리 지역의 고교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포 한울타리 교육과정 이름이 예쁘지 않나요? 네, 작년부터 우리 김포에 지금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요. 김포 한울타리 교육과정이란 학생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에 학교 간 교육과정의 벽을 허물고 우리 김포 지역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김포형 고교학점제입니다. 김포 한울타리 교육과정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한울타리 교육과정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태까지는 단위 학교 내에서 자기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하기에는 학교도 학생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김포가 하나가 되어서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서 학교 내, 학교 간 그리고 학교 밖 교육과정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 학생은 교육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학생과 또한 학부모님들, 교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고교학점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진로학습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에서는 책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수 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고 직업교육 및
또 진로 직업 교육을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핵심은 학생의 교과 선택 그리고 자신의 선택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진로 역량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단위학교 내 교육 과정 다양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 또 김포문화재단과 연계하여 학교 밖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포에는 몇 개의 고등학교가 있을까요? 네, 1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하나의 특성화고, 하나의 특목고, 그리고 12개의 일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김포의 고등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애를 써주셔서 4개 영역에 6개 학교가 교과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계속 학생의 선택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궁금하시죠? 이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고등학교에 가면 이러한 과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공통 과목으로 듣습니다. 1학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학교에 따라 음악, 미술, 체육을 듣게 되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면 1학년 이제 1학기 때부터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표에 보듯이 일반 선택 과목 또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목이 굉장히 많죠. 네, 체육에서도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그리고 고시 외 과목까지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 이 과목들이 다 개설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지금 현재 올해 실시되고 있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인데요. 고천고, 풍무고, 사후고 세 학교에서 함께 보건간호, 체육과 진로탐구, 미래사회의 세계문제, 로봇기초, 스페인어 회화 원 과목을 듣습니다. 고천고 학생이 풍무고에 개설된 체육과 진로탐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 학교가 함께 하나의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게 되는 거고 김포-제1고, 운양고, 장기고 학생들이 서로 학교를 넘나들면서 과목을 선택하여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호고 학생이 풍무고를 갈 때 수업 끝나고 갈 때 불편하잖아요. 김포시청에서 이음버스를 제공해 주셔서 무료로 방과 후에 버스를 타고 옆에 학교로 소풍 가듯이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물론 이 과목들은요 방과 후 수업과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생기부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학교를 찾아가는데요. 우리 친구들 바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과목이 또 개설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자신의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1학기에 저희 김포에서는 도단위 강좌 4개, 김포 지역에서만 김포 학생들을 위한 강좌로 9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2학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단위 강좌로 3강좌, 그리고 김포 지역에서 김포 학생들만을 위한 강좌 7강좌를 개설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잘 몰랐다 하는 친구들은 올해 11월, 12월 달에 홍보가 된다면 그때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되겠습니다. 과목을 보세요. 경기도에 개설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보면 학교에서는 개설되지 않은 심화수학 1, 심화영어, 사회문제탐구, 구국지구과학들을 듣고 있죠. 그리고 김포시에만 개설된 과목을 보시면 보건간호, 프로그래밍, 심리학,
교육학 이러한 과목들이 우리 친구들이 요구하는 과목이었어요. 그러면 이 과목들은 내년에 또 개설될까요? 개설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학생들이 개설 요구가 있을 때 개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학교에서 또는 저희 지원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김포 한울타리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김포에는 김포문화재단이라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또 문화예술 기관이 있어서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연극, 뮤지컬 등에 관심이 있다면 정규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 밖 지역학습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선택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래서 학생의 꿈, 성장, 행복을 지원하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김포 한울타리 교육과정으로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답게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거리와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장학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질 높은 교육을 받는 김포시 청소년 친구들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제가 보는 학생들은 교과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과목 선택에 있어 1학기에는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2학기에는 수강 신청을 직접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교과목 중에 어떤 교과를 선택해야 할지 학생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특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사 입장으로 살펴보면요. 교과 교사로서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 시간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표의 변경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담임 교사로서는 교과 선택에 대한 안내 및 진로 코칭을 위해서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시 부담감이 큽니다. 2학년, 3학년 담임 교사가 학급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학생에 대한 성장 관찰에 있어 어려움도 큽니다. 지금부터는 학생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교과 선택에 따른 학생별 시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학년 학생의 선택 과목 시간표인데요. 둘 다 화학원 교과를 선택했습니다. 동일하게 화, 목, 금의 수업이 있지만 AB로 나누어져 있어서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되고요. 역시 화학 선생님도 다르게 됩니다. 또한 이 두 학생은 생명과학 1을 동시에 수강했는데요. 이 두 친구는 다른 요일에 수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마다 선택한 교과가 달라지면서 시간표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장기고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 선도학교로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위대한 꿈을 꾸고 당당하게 도전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장기 로드맵이 있습니다. 1단계는 꿈으로 자기 분석을 통한 진로 탐색과 공부 습관을 형성합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진로 검사를 통해 자기를 분석합니다. 둘째로 협력적 진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진로 코칭을 합니다. 이때 진로교사, 교과교사, 그리고 담임교사의 3박자가 함께 학생을 코칭합니다. 셋째, 교과 연계 체험 중심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외부 체험 활동인데요. 반끼리 가는 활동이 아니라 관심이 가는 진로를 선택하여 외부 체험 활동을 경험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작년부터 진행되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습 플래너를 통한 시간 관리 습관을 형성합니다. 매년 학교에서는 학생 각자에게 플래너를 제공하고 그 플래너에 계획하고 진행하며 자기 관리 역량을 성장시킵니다. 다섯째로 진로 탐색 주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진로를 탐색합니다. 진로 탐색 주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각자 진로 희망에 따른 선택 과목 결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전문 직업인 초청 진로 멘토링이 있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약 21개의 직업 중에 학생들이 한 개를 택하여 수강하고 전문 직업인들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대학 전공 체험 메이저리그인데요.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대학생들과 진솔한 강의를 들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사진은 선배가 들려주는 교과 설명회로 선배들이 교과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고요. 후배들이 자유롭게 학습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은요. 대학 전공별 고교 관련 교과목을 복도에 부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요. 고교학점제 교과 선택 안내 자료 책자를 제공합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학생들은 교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는 도전으로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통한 진로 선택과 공부의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사회교과 중점학교로 진로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을 존중하고 폭넓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교과 과목을 편제하였고 사회지리 계열과 역사철학 계열로 나뉘어 세계적인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018년에서부터 2020년 동안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로 운영되었는데요. 이를 일반화시켜 2021년에는 과학수업 선도학교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을 발전시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 사이언스 클라우드로 이공계에 흥미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과학교사가 팀티칭으로 운영되는 활동입니다. 과학교사들이 주관하여 심도 있는 과학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작년에 했던 활동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면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과 나이론 합성 실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요. 특히 이것은 실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분야에 대해 비전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어 교과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토리가 있는 성장 중심 학교 생활 기록부를 관리하고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진로 중심 동아리 활동, 융합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학생 전문가 강연 장기 테드 등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창조로 맞춤형 진로 진학을 통한 자기 꿈 실현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 지원 시스템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수시와 정시에 진학 유형별 코칭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지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고교 학점제는 이미 학생들 모르게 시행 중이었던 거군요.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고교 학점제라는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니 책임감도 생기고 학생이 수업의 주인이라는 주도성도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학사님과 선생님께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대표로 나온 김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규 학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포고등학교 2학년 김민규입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장학사님과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는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 수업을 듣기 위해 교실을 이동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곤 하는데 그것이 고교 학점제의 시작이라니
더 의미가 새롭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가 청소년들에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기존처럼 출석 일수를 채우면 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내신 산출 역시 지금까지의 상태평가가 아닌 A, B, C, D, E 또는 A, B, C로 나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당연히 보다는 주체적 참여를, 경쟁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학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학습 동기부여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여기서 더욱 기대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들었던 것과는 달리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서 100여 개의 진로 과목 중에서 자율적으로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장점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마다 진로를 정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1학년 때는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관심사가 자주 바뀌는 학생이라면 수강 과목의 선택을 두고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달리 내신 성적을 위해 특정 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이 편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내신을 산출한다고 하여도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기보다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 정시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수능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목만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여 개의 개설 과목이 모두 균질한 교육적 효과로 이어질까 하는 의문입니다. 작년 처음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을 때 다행히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다른 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의 이야기나 기사를 접했을 때 온라인 학습의 방법이나 내용, 그리고 만족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역시 교사와 학교의 의지와 준비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구와 자기주도 학습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진로 활동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 공부가 곧 대입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인식을 키우고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규 학생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는데요. 고교학점제라는 교육 과정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김포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김포시 청소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질문은 김포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김민규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학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문규 학생이 앞에서 발표해 준 내용 중에 경쟁보다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교육은 경쟁이 아닌 삶의 역량을 키우고 성장하여 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본질로 하잖아요.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까 김민규 학생이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먼저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첫째,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과목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것인데, 이 과목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라는 건 자신의 진로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자유학년제를 활용하여서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 자기 탐색 활동으로 충분히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1학년 때 다양한 공통 과목, 필수 과목을 통하고 또 2학년, 3학년의 과목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과목을 탐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김포교육지원청과 여기 김포 진로체험센터에서는 다양한 진학 컨설팅, 진로 멘토링, 또 선배와의 대화, 직업인가 초청 대화, 굉장히 많은 진로 탐색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충분히 하시고 또 하나 2학기에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교과목 소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과목을 탐색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답변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사님의 답변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내신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고교 비평준 지역입니다. 고교 평준화 도입은 언제 도입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김포는 지금 학교장 선발에 의한 고입을 진행하고 있는 비평준화 지역인데요. 2019년 김포시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경기도교육청으로 고교 평준화를 희망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때 김포에 계시는 학부모와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했더니 60% 넘는 분들이 고교 평준화 추진을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김포에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나 12월 달에 타당성 조사 최종 발표회 때 봤더니 67% 이상의 학부모 선생님들께서 고교 평준화를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해서 김포시청과 경기도교육청, 저희 김포교육지원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고 여러 여건 기반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4년을 목표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교 평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통 여건도 개선되어야 하고 또 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과정 다양화나 또 다양한 공간 혁신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조성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24년을 하고 있으나 2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대상이 되는 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024년 또는 2025년도부터 김포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규 학생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내신 성적의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변화에 따른 내신 평가 방식이 궁금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내신 평가 제도의 설계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열화가 아닌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평가 시행입니다. 둘째, 평가 제도로 인한 학생의 과목 선택 왜곡 방지입니다. 즉, 모든 선택 과목에 성취 평가제가 확대 도입될 예정이며 공통 과목은 석차 등급을 유지하고 선택 과목은 성취 평가제가 도입됩니다. 즉, 석차 등급은 현행과 동일하게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요. 성취 평가제라는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만 파악하기 때문에 3등급 또는 5등급 또는 패스페일로 결정이 됩니다. 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참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된 만큼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도전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의 첫 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2021년 김포시 진로정책 학술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